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그 대통령 업무 보고에 대해서 국무회의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업무 보고를 마친 뒤에 국무회의 때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한 100여 개의 공공기관이 지금 보고가 빠졌더라. 그래서 이 100여 개 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별도 보고를 받겠다. 그러면서 1차로 업무 보고를 해봤더니 뭐 일부이긴 하겠지만 기관장들이 말 그대로 제대로 일을 안 한다. 응?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그리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시면서 6개월 후에 다시 할 텐데 산하기관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겨달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업무 보고 이제 마치면서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죠. 제가 지금 누락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체 모아서 한번 보고를 따로 하자고 했죠. 지금 한 100, 남아있는 게 한 100개 넘겠죠? 그래 분들 그렇게. 거기 따로 할 텐데 어쨌든 업무 보고가 대체적으로 끝난 상태인데 제가 한 6개월쯤 후에는 업무 보고를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6개월 후에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초기여서 좀 방향을 명확하게 신속하게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첫 번째 업무 보고는 그냥 뭐 하고 있지? 또 업무는 파악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몇 군데 테스트로 좀 물어본 거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평소에 업무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다음 6개월 후에는 그런 일이 없게 각 부처 보고를 부처에서도 한번 따로 할 거죠. 그거 하시고 어쨌든 산하기관이나 산하 조직들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겨주시고 6개월 후에는 제가 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뭐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그때 가서 보고 이번 업무 보고 다음 업무 보고에 좀 이렇게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그 6개월까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집권 1년이 되겠죠. 그 6개월 사이에 성과 뭐 당연히 뭐 이런 중요한 거 일상적인 건 좀 빼고 중요한 성과 그다음에 그때에 계류된 주요 현안 중요한 일 또는 뭐 갈등이 심한 일, 잘 진행 안 되는 일, 해야 되는데 잘 진행되지 않는 일 이런 걸 좀 정리해 주면 좋겠고요. 이번 그 새해에 대통령의 국정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긍정 부분이 소통 강화예요. 맞아요. 1위가 소통이었어요. 예. 네. 그런 면에서 이 대통령의 이 업무 보고의 라이브 생중계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계기였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의 그런 유튜브에서의 발언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모르면서 대충 대답하거나 거짓 대답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 명확하게 알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옥석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보고를 받고 나서 이거는 좀 이상한데 하고 사실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의 부처 간의 실력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이 보고 문서 결국에는 서기관이나 사무관이 만들어가지고 과장이나 실장이나 국장이나 그냥 인증 결제만 하고서는 위로 올리는 그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사실은 뿌리를 뽑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 업무 보고가 아니라 6개월 후에 지적한 부분들 그리고 국감에서 여야가 지적한 부분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요청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서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1차 보고보다는 2차 보고가 더 쌀벌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적나라하게 실력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덕분에 기관장들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도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입니다.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계신데요. 예.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관장을 하려면은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보고 자료를 미리 다 보고 오셔갖고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명운을 걸고서는 정말 찐으로 지금 정치 그리고 국정 운영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참 대단하시고 감사하다라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장관들만 온다. 그런데 전에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청은 안 오느냐. 그러니까 예. 앞으로는 청장도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경찰청, 검찰청도 이제 가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직접적인 지시도 받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분야도 보건복지부의 장관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질병관리청장도 이제 배석하는 겁니다. 이게 청이라는 게 워낙에 부처와는 다르게 독립된 기관이라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처와 소통이 조금은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이 부처가 국무총리 상하가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규율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그런 면에서의 국무회의가 조금 더 많은 분야에서 활성화되는 소통을 올해에는 이루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요. 이번 신년사에서도 보면은 이 투명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 미팅, 그리고 국무회의의 생중계, 업무보고의 생중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윤석열같이 혼자 술 먹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주권자의 집단 지성을 우리 국민 중심으로 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영을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의 시도가 대한민국을 더 나은 시스템으로 발전할 건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은 추가로 국가수사본부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청의 그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독립을 인정받기 때문에 아무도 이렇게 관여를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왜 국가수사본부는 지휘를 받지 않느냐. 국가수사본부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법제처장한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혹시 개입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장이 잘 알아서도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법률 검토를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특검에서 관련된 수사를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다 넘겨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가수사본부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독립된 청이란 이유만으로 경찰청장의 지시도 안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판결이 그 수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도 그 멋대로 하지 말고 국민의 그 여론을 감안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뭐 법안 개정 등을 알아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안부 장관도 뭐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권한들이 경찰에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경찰 쪽의 권력이 비대해지면 검찰과 같은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와 이런 권한에 대해서는 사실은 분산되어야 되고 통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독점하게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악용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이미 똑똑히 이 검찰의 사례들을 보고선 깨달았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견제와 그런 균형을 잘 잡아달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란 특검이 윤석열을 기소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권력 독점. 그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조은석 특검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에 보도되는 거 쇼킹한데 결국에는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에 보면은 안으로 쑥 들어가면 비밀 통로로 출근하고 비밀 통로. 예. 그리고 또 들어가면은 사우나가 있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침실이 아주 거대하게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응접실이 있더라고요. 그 다 안에서 보셨어요? 네. 못 가보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쇼킹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24시간은 과연 어디서 뭘 하면서 보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대한민국 그나마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지 안 그랬으면 정말 큰 위기였을 수 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만약에 성공을 해가지고 몇 년이라도 더 집권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위대한 이런 촛불 혁명이 더 빛을
것을 바라는 올해가 될 것이다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 놀라운 게 이 수억 원을 들여서 비밀 통로를 만든 이유가 지각을 숨기기 위해서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지각 출근을 안 보이기 위해서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략 11시쯤 출근해가지고 해장하시고 점심 식사하시면서 또 반주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업무 보고 받아야 되니까 한 5시쯤 부처 불러가지고 보고 받으면서 어이! 그다음 애프터 가야지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 운영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뭐 관저에 부르고 안가에 부르고 그러면서 비상계엄 모의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집에 가면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득달 같이 여보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또 부부싸움하고 이런 날들의 3년간의 반복이었을 것 같은데요. 와 어떻게 정말 그런 분들이 대통령으로서 영부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고들을 많이 쳤는지 국민의힘 왜 근데 아직도 손절 안 하는 거예요? 1월 1일 벽두새벽에 손절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죽했으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손절하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아니 손절하라고 얘기해놓고서는 바가지로 욕먹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러다가 본인 진짜 입장에서는 여론조사가 안 나오니까 네. 지금 걱정이 되니까 이제 손절하라고 했는데 예. 지금 콜백이 안 오잖아요. 지금. 아유 그 틈을 타서 또 나경원은 또 놓치지 않고 아니 손절이 말이 돼. 우리 당내를 생각해야지 집토끼를 잡아야지 이러면서 본인 선거도 운동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직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새해에도 여전하다라는 것이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홍정민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저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6년 새해 첫 방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의원님도 많이 받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거 명표를 차고 오셨던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 예, 그 댓글에 보니까 이렇게 뭐 여자 앵커, 여자 아나운서 이렇게 저를 모르나 보시길래 예. 네, 그 누군지는 좀 아시라는 이렇게 약간 배려의 의미로 예, 자막 대신 넣습니다. 네. 말씀을 잘하시니까 시청자들이 아나운서로 알고 있나 봅니다. 아,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정민 의원님은 21대 국회의원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역구는 고양병. 고양병 의원이십니다. 예. 현재는 지금 변호사 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업무 보고 때 이제 지난번에 작년이니까 예. 그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26년에도 업무 보고를 추가로 하기로 하셨습니다. 네. 지난번에 해보니까 한 10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제 업무 보고가 빠졌더라. 그러면서 별도로 업무 보고를 갖겠다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였냐면 1차로 업무 보고를 해보니까 예. 기관장들이 평소에 업무 보고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 네. 어? 그냥 기관장들이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 네. 그러면서 6개월 후에 다시 할 텐데 그때는 산하기관이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겨달라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말 그 예전에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하시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이 아니고서는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요. 예. 저도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다 보면 이 각 부처, 저는 이제 산자위를 하면 산업부와 중기부였습니다. 그 부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꼼꼼하게 깐깐하게 국정감사가 되는데 이제 그 산하기관들은 한 날 몰아서 한꺼번에 합니다,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좀 중요하고 이슈가 되는, 현안이 되는, 저희 산업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원전이라든가, 그래서 뭐 수자원공사나 한전, 뭐 이런 데만 하고 나머지들은 와서 자리만 지키다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기관장들은 그냥 1년에 한 번 국회 놀러 왔다 가고 이제 끝인 겁니다. 전혀 감시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 보이는 기관장도 많이 계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런 국정감사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각 부처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리고 6개월 뒤에 한 번도 예를 들면 이런 감사를 받아보지,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는 받아봤겠지만 이렇게 감시되어 보지 않은 이런 기관장들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예. 예, 사실은 이런 산하기관들이 그 장관보다 연봉이 많습니다. 예. 최소 1억에서 막 7억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누릴 거 다 누리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 비리까지
비리의 온상까지 되는 경우를 다 파헤치겠다.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런 철퇴를 내린 것입니다. 대통령은 업무보고 때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지시하지 않았느냐, 왜 이번에 청단위가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관들만 업무보고 때 오는데 청도 중요한 자리인 만큼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 뭐 검찰청, 앞으로는 그 청장급도 업무보고에 참석할 것 같아요. 대통령은 어차피 업무보고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와서 보고를 해라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름만 청이고 처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이나 뭐 검찰청이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겠죠. 예. 예, 그리고 전에는 어쨌든 통계청도 지금 부로 승격이 됐지만 그 굉장히 우리가 들었을 때 중요한 기관인데 업무 보고를 같이 동등한 선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은 또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있잖아요. 네. 저도 이번에 그 방송을 업무 보고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 국가수사본부는 그 지휘하는 사람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검찰은 법무부가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정작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휘를 안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관련된 사안이라 특별히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러면 국가수사본부는 지들 마음대로 하느냐. 그러니까 현재로는 그거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만약 또 그거를 조절을 하면은 개입이다.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제처장에게 이건 어떻게 하면 손을 봐라. 네.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수사본부가 또 멋대로 이렇게 수사를 하면 지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특검에서 국수본으로 넘어갔는데 네.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하면 국민들이 과연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도 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보세요? 저는 되게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예. 되게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뭐냐면 각각 사법부 지금 법원이라 대법원이나 검찰청이 그런 사법에 관한 사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국가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인사나 행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뭔가 부실하면 징계도 하고요. 내부에서도. 그런데 국수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상위에서 그런 뭐 예를 들어 수사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어떤 식의 적재적소에 배치했는지 인사 문제라든가 뭐 예를 들어 지난번 검찰 집단 항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자제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삼고 징계를 하고. 그런데 이 상위 기관이 그렇게 뭐가 없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좀 예전에 뭐 검찰청을 법무부가 이렇게 뭔가 지휘하는 것보다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느끼는 게 희한한 게 뭐냐면 이렇게 민감한 거는 시청자들이 많이 봅니다. 조회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한 저희가 언급한 대통령이 산하기관이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건 100만 뷰를 받고요. 네. 조금 전에 그 대통령이 국수본 왜 예. 지들 마음대로 수사하느냐 그거는 또 50만 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썸네일 하나에 따라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예. 대통령의 언급 가운데 그 사이다 발언 네. 그런 거는 시청자들이 환호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이 이런 산하기관장들이 놀고 있다는 거를 심지어 몰랐던 그런 대통령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내란을 했던 그런 대통령도 있었고 알지만 그냥 넘어갔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그 대안까지 마련했으니 얼마나 시청률이 높게 나왔겠습니까? 대통령은 또 이규현 홍보수석이 언급한 건데 새해부터는 다른 부처의 업무 보고도 KTV를 통해서 모두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예. 기관장들 힘들어질 텐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사이다 네. 대통령의 지적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한 영역인데요. 그 효과가 분명히 단기간에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공개를 하니까 많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은 저도 이제 국회 다녀보니까 그게 소위는 중계가 안 되고요. 예, 상임위는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임하는 자세가 매우 다릅니다. 예. 전체 회의와 소위. 예. 상임위나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때는
좀 더 긴장하고 이걸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데 소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늘어지기도 하고 그 내부에서 뭐 일정도 자주 바뀌기도 하고 여야 간사 간에 좀 뭔가 일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 상임위 수준으로 하기는 힘든데 다만 국회는 소위가 회의록이 일일이 다 남습니다. 아, 회의록은? 네, 예, 예. 그래서 사후에라도 공개가 되니까 거기에도 열심히 임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정부 부처는 그 공개되는 이런 생중계도 없지만 내부 회의록도 이렇게 국민께 공개가 되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 국민께 생중계로 이렇게 공개가 되면 아마도 이 모든 부처 그리고 각 뭐 기관장들도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의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금 대통령도 모든 부처의 그 회의를 그 TV로 네. 그러니까 유튜브죠 요즘은 그런 네. 걸로 이렇게 중계하는 마당에 국회도 네. 전체 회의 말고 상임위 소위도 이렇게 중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래야 소위 때 법안 통과할 때 좀 예를 들어 법안 로비, 입법 로비를 하는 그런 대기업들 뭐 약간 그런 기업들에 대한 철퇴도 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감시가. 소위 네. 과정에서 뭐 로비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나요? 아니 소위를 할 때 들어오는 건 아닌데. 그 전에 들어오겠죠? 예, 그 전에 들어오고 소위에서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좀 논리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은 감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펴면서 예를 들어 지금 법사위에서 예.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뭐 검찰청 폐지도 엄청 반대를 하고 그랬을 텐데 대체 어떤 논리로 누가 왜 반대를 했는지가 다 공개가 되면 그 반대를 못 합니다. 예. 네. 새해에는 국회 소위도 공개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뭐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다 처음이잖아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한 게 그래서 네. 국민들의 그 아주 열화 같은 응원을 받았는데 네.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전체 회의만 공개하지 말고 소위도 공개를 해서 말 그대로 투명한 정치 활동을 펼쳤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